지난 한 주는 안철수 후보 띄우기 한 주였어요. 보수 매체의 관점에서 보면. 안희정 후보로부터 이동한 보수표가 있었고 경선 컨벤션 효과가 결합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큰 폭으로 상승했잖아요. 이건 팩트고.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최대한 펌프 하는 것도 당연한데 그런데 이제 보수 후보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범보수 후보들이 따로 있는데 보수 매체들이 안철수 펌프에 주력했거든요. 여기 이번 대선에서 보수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한 주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띄우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가 호남표를 비슷하게 나눠 가지면 제일 좋죠. 보수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분열 전략 차원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보수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이 보수의 기획 사이드에서 선택한 건가? 그렇게 읽히는 징후도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데. 예를 들어서 종편의 프라임 타임에 안철수, 홍준표 두 후보에 대한 논평을 할 때, 그동안의 종편 성향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를 옹호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의 종편 성향으로 볼 때. 그런데 지난 한 주는 안철수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우호적이고, 홍준표 후보에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종편들이. 종편 프라임 타임에 야권 후보를 띄워주고 이 보수 후보를 공격하는 건 제가 기억하는 한 최초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보수의 기획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한 주였다. 그리고 남은 건 이제 보수 후보의 단일화겠죠? 네. 저 혼자 떠들고 있네요. 네. 예,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관련해서 지금 얘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지난 한 주 짚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보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없어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끝내야 되겠네요. 바른당의 유승민 후보가 이제 키를 쥐고 있단 말이죠. 양쪽에서 국민의당에서 땡기려고 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땡기려고 그러는데 홍준표는 보수 단일화를 위해서 보수 단일 후보라는 이미지를 위해서 유승민을 필요로 하고 유승민은 합리적 보수라는 이미지를 위해서 안철수를 필요로 하고 안철수는 홍준표, 유승민은 필요 없고 그 둘의 지지율만 필요하고 이 삼각관계에 어떤 굉장히 슬픔이 여기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다른 이유로 필요하나 네. 그 반대로는 사랑이 성립되지 않는 굉장히 애달픈 삼각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오늘 시간 부족하니 내일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가시고요. 연속해서 이어서 저희가 긴급 만든 순서입니다. 이제 사실상 당 후보들이 다 결정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어서 리얼미터 권순정? 권순정입니다. 술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과 함께 이번 주의 판세 해석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사실상 원내 5당 후보가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경선이 한 번 더 남긴 했지만 이건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예. 현재까지의 판세는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가 사실상 다자구도 마지막 조사였는데요. 예. 먼저 조사 개요를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전국 성인 2,55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으로 실시했고요.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 응답률은 9.9%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알겠고요. 빨리 결과 알려주세요. 예. 문재인 후보 31일까지 얘기죠. 이게. 네. 다른 조사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저희 조사로는 문재인 후보의 1위 독주가 이어졌고요. 예. 안철수 후보의 급등과
안희정 후보의 급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숫자를 먼저 보면 문재인 후보가 34.9%로 1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자구도. 지난주는.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한 16%포인트 뒤져서 안철수 후보가 18.7%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약 6%포인트 정도 올랐으니까요. 지난 한 주에, 통합 기록인 거죠, 이게? 맞습니다.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500명 정도로 조사를 했고요. 예. 그 다음으로 안희정 후보가 많이 빠져서 한 15%로 마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10%,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지난주 그 정당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예.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7.5%를 기록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확정된 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어요. 거꾸로. 예. 네,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눈에 띄는 대목은 안철수 후보가 급등을 했고, 네. 안희정 후보가 급락을 했다는 건데, 사실상 안희정 후보의 지지는 구여권 성향의 유권자들 다수가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여권의 대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인식을 해서 대안 후보 선택 심리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이제 연패를 했었죠. 경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그럼으로써 지지하던 사람들도, 고여권 사람들도 가능성이 없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로 이제 많이 빠졌고, 사실상 분석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게 있는데요. 주로 지난주에는 안희정 후보에서 안철수 후보로 이동만 많이 얘기가 됐는데, 예.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도 일부 안철수 후보로 이동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보면은 60대 이상이라든지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지지층, 그리고 중도 보수층에서 주로 내렸는데, 이들 다수가 안철수 후보로 이동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보수 기획 사이드에서는 원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주 내내 종편과 예를 들어 조선일보 또는 동아일보, 사설을 통해서도 안철수 후보의 부상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했고, 네. 강조했고, 그리고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수 매체들이 바라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종편의 프라임 타임, 특히 이제 낮에 60대 이상들이 많이 보는 프라임 타임 시간대에 이 종편이 보수 후보를 공격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는 사실은. 보수 후보를 공격하고 안철수 후보에 올인했나? 하는 정도로, 예. 그거는 종편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뿐만 아니라 이제 일부 언론들 또한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이제 문재인, 홍준표 본인들의 양자 구도를 이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죠. 예, 네.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주요 언론들 또한 그것이 가능하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 유권자들처럼 언론들도 일단 대안 후보로서 안철수 후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미디어 현상이었어요. 지난 한 주. 제가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시사의 관점에서 미디어를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현상 처음 봤습니다. 보수 후보가 그렇게 공격받는 거는 최소한 공격은 안 받더라도, 그러니까 옹호 혹은 찬양은 아니더라도 이해는 받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홍준표 후보는 그걸 못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상당 정도 오히려 후보가 된 데 좀 빠졌군요. 네, 예. 맞습니다. 빠졌고. 네. 자, 그리고 다음 거론해야 될 게 문재인, 안철수 양자 구도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네. 예.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난 한 주간 양자 구도 얘기를 끊임없이 종편에서도 그리고 포털의 각종 기사로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사람들도 궁금하죠. 예. 궁금하실 겁니다. 네. 실제 양자 구도가 되냐 안 되냐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양자 구도가 되려면 이제 나머지 후보들이 포기해야 되는데, 네. 그건 제껴두고 일단 양자 구도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죠. 양자 구도의 여론조사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네. 지난주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동아일보 리서치 조사. 네. 여기서부터 네. 시작된 것 같아요. 양자 아주 구도. 박빙으로 나왔죠. 네, 제가 알기로는 뭐 네. 1점 몇
20포인트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네. 거의 붙었어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양자구도 얘기가 계속 지난 한 주, 동아일보 리서치 조사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저는 기억하는데. 네. 맞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설문조사가 나오고 나면 설문 문항이 나중에 공개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루 후에 그 열심히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네. 이 설문 문항의 설계에 일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사실 저도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좀 상당히 놀랐는데요. 예. 지난주에 저희들은 양자 대결을 조사하지 않았지만 예. 여러 다른 조사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동아일보 리서치 조사 결과하고 많이 좀 차이가 있었고 예. 저희 3자 대결 조사 결과를 유추해 보더라도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요. 설문지에 사실상 한 2가지 정도의 문제라면 문제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2가지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어떤 부분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는 주로 이제 그것이 지금 문안 양자 대결의 가상 대결이지 않습니까? 가상 대결이죠. 예. 근데 가상 대결 같은 경우는 이 가상 대결은 이제 지금 얘기됐던 연대나 그 후보 단일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예. 이런 그 가상 대결 질문에는 이러한 상황들, 후보 단일화 상황들을 질문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다면은 지금 그 리서치 조사 같은 경우는 예. 질문을 양자구도 질문을 물을 때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면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화조사상에서는 되게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예. 연대나 단일화 이런 부분들을 전제하는구나라고 인식을 못하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가상대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연대한 단일 후보 안철수 또는 바른정당 이런 식으로 질문에 연대를 가정한 가상의 상황을 그대로 질문에 반영을 해줘야지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빼고 그냥 문재인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걸 빼느냐. 예, 왜냐하면 전화조사는 되게 짧게 진행이 됩니다. 예. 예, 자동응답도 마찬가지고 전화면접도 조사원에 있긴 하지만 짧게 질문 묻고 예. 응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대라는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응답할 개연성이 되게 높습니다. 질문을 문재인 안철수 양자 구도로 치러진다면 네. 이렇게 하는 것과 네. 안철수 후보가 바른정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과 단일화 한 후보라고 네. 묻는 것 사이에 지지율 격차가 커요? 예, 결과를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동아일보 리서치 조사에서 광주 전라가 되게 핵심적인 지역인데요. 이 경우 왜냐하면 여러 조사에서 나타난 그 연대 단일화, 그 자유한국당, 국민당과의 결과를 호남의 민심을 보면 반대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광주 전라 지역에서 이런 질문을 할 때 네. 안철수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단일화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뽑는 것과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빼버리고 둘 중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예, 문재인 안철수 양자구도로 치러진다면이라는 질문에서는 그러한 연대 단일화의 과정이라든지 논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거죠. 실제 존재하는 후보와 네. 실제 반대하는 여론세가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베이스로 하는 호남 정서상 자유한국당 후보 단일화가 가능하느냐 이 과정에 떨어져 나간 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예. 질문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게 이렇게 예, 질문에 될수 있는 포함을 거다. 한 조사와 포함을 하지 않은 이제 동아일보 리서치 조사 결과를 호남 지역 민심을 보면은 예. 확연히 그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먼저 현실은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동아일보 조사를 보면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40%대 중후반입니다. 반면 안 후보의 지지율은 40%대 초반인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 이제 미디어오늘 조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요. 선택지나 그 질문에 후보 단일화를 명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연대한 단일 후보 안철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질문과 선택지에 명시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경우 광주 전라에서 문 후보 같은 경우 60%대 초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 후보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에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동아일보 조사는 40%대 중후반, 40% 초반으로 되게 많이 차이가 나죠. 질문의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잠깐만요. 예.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내용이 길어질 줄 몰라서 저는 간단하게 숫자만 짚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 설문지 설계에 따라서 여론조사 크게 달라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첫 번째 양자 대결 구도의 질문 설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내일 또 하죠.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시간을 좀 짧게 잡아뒀습니다. 죄송하고 네네. 네. 내일 다시 한번 모셔서 선거 기간의 여론 설계의 문제점. 네. 지금 이제 오늘부터도 되게 많이 이제 여론조사가 나올 텐데요.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을 잘 보려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할게요. 아쉽네. 좀 더 길게 잡아둘 걸. 그렇게 할 말이 그렇게 많으시면 말씀하시지. 문재인 후보 31일까지 얘기죠. 이게. 네. 그 다른 조사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저희 조사로는 문재인 후보의 1위 독주가 이어졌고요. 예. 안철수 후보의 급등과 안희정 후보의 급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숫자를 먼저 보면 문재인 후보가 34.9%로 1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자구도. 지난주는.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한 16%포인트 뒤져서 안철수 후보가 18.7%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약 6%포인트 정도 올랐으니까요. 지난 한 주에, 통합 기록인 거죠, 이게? 맞습니다.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500명 정도로 조사를 했고요. 예. 그 다음으로 안희정 후보가 많이 빠져서 한 15%로 마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10%,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지난주 그 정당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예.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7.5%를 기록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확정된 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어요. 거꾸로. 예. 네,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눈에 띄는 대목은 안철수 후보가 급등을 했고 네. 그 안희정 후보가 급락을 했다는 건데 트너로 이 보수의 기획 사이드에서 선택한 건가? 그렇게 읽히는 징후도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데. 예를 들어서 종편의 프라임 타임에 안철수, 홍준표 두 후보에 대한 논평을 할 때, 그동안의 종편 성향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를 옹호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의 종편 성향으로 볼 때. 그런데 지난 한 주는 안철수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우호적이고, 홍준표 후보에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종편들이. 종편 프라임 타임에 야권 후보를 띄워주고, 이 보수 후보를 공격하는 건 제가 기억하는 한 최초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보수의 기획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한 주였다. 그리고 남은 건 이제 보수 후보의 단일화겠죠? 네. 저 혼자 떠들고 있네요. 네. 예,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관련해서 지금 얘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지난 한 주 짚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난 한 주는 안철수 후보 띄우기 한 주였어요. 보수 매체의 관점에서 보면 안희정 후보로부터 이동한 보수표가 있었고 경선 컨벤션 효과가 결합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큰 폭으로 상승했잖아요. 이건 팩트고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최대한 펌프 하는 것도 당연한데 그런데 이제 보수 후보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범보수 후보들이 따로 있는데 보수 매체들이 안철수 펌프에 주력했거든요. 여기 이번 대선에서 보수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한 주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띄우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 문재인 안철수가 호남표를 비슷하게 나눠 가지면 제일 좋죠. 보수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분열 전략 차원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보수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전략적인 이제 사실상 당 후보들이 다 결정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어서 리얼미터 권순정? 죄송합니다. 순정입니다. 술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님과 함께 이번 주의 판세 해석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사실상 원내 5당 후보가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경선이 한 번 더 남긴 했지만, 뭐, 이건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예. 현재까지의 판세는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가 사실상 다자구도 마지막 조사였는데요. 예. 먼저 조사 개요를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전국 성인 2,55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으로 실시했고요.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 응답률은 9.9%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알겠고요. 빨리 결과 알려주세요. 예. 보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없어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끝내야 되겠네요. 바른당의 유승민 후보가 이제 키를 쥐고 있단 말이죠. 양쪽에서 국민의당에서 땡기려고 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땡기려고 그러는데 홍준표는 보수 단일화를 위해서 보수 단일 후보라는 이미지를 위해서 유승민을 필요로 하고 유승민은 합리적 보수라는 이미지를 위해서 안철수를 필요로 하고 안철수는 홍준표, 유승민은 필요 없고 그 둘의 지지율만 필요하고 이 삼각관계에 어떤 굉장히 슬픔이 여기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다른 이유로 필요하나 네. 그 반대로는 사랑이 성립되지 않는 굉장히 애달픈 삼각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오늘 시간 부족하니 내일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가시고요. 연속해서 이어서 저희가 긴급 만든 순서입니다.